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제가 저기 끝에 하얀색 안경 쓰신 분, 간단한 자기소개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학보사 숙대신보의 편집장 임규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청년들과 직접 만나서 목소리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보사 편집장으로서 대학생과 청년층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고민과 바람을 대신 전달드리고자 하는데요.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단기 알바나 불안정한 노동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턴, 현장 실습, 대외 활동 등의 다양한 경험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해당 활동들이 무급이나 저임금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요. 이에 청년들의 사회 경험과 취업 연결성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노동부에서 진행 중인 일경험 사업 같은 그런 정책들을 규모를 더 확대하거나 참여 가능한 직종들을 더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다양한 경력을 쌓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청년들의 사회 경험과 취업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른 사업이나 정책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청년들의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도 더 늘어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양질의 일자리, 알바나 인턴, 현장 실습이 아닌 좀 더 청년들이 지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패널 분들께서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와 계신데요.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장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대본에 없던 거 아니었나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청년들은 기업에서는 경력직을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82%가 경력직을 선호하고 청년들은 취업도 못해서 경험이 없고 경험 없이 취업 못한 악순환이 빠지고 있는데요. 방금 아까 저 친구 말씀처럼 정부에서는 일 경험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엊그저께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민간에게 좀 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EU에서는 유스 개런티라고 해가지고 청년에게 대한 좀 더 주자는 건데 새 정부에서 AI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기업하고 좀 협의를 해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청년 쿼터를 좀 늘려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떨까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차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좀 대체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장기한벌을 가려면 그런 자리에는 또 청년들이 가가지고 경험을 쌓는 그래서 한 일석이조로 기성세대들은 편하게 육아휴직이나 또 장기 휴가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빈자리는 또 청년들이 가서 또 경험을 쌓고 하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말씀 주시면은 잘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좀 얘기해 줄까요? 우리 오늘 학보사에서 꽤 많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반갑고요. 지금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점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이게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제가 대기업 회장님들한테 읍소 부탁을 해가지고 청년들 좀 뽑아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 부탁을 좀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몇만 명 신규로 아마 청년들을 신입으로 뽑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매년 그러면 계속 확대돼서 갈 거냐 아마 쉽지 않을 수 있죠. 물론 삼성은 계속 하겠다고 하던데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이제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기업들 입장에서 경력직을 단기로 뽑는 건 이유가 있어요. 제가 경영을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첫째로 효율적으로 이미 훈련된 사람을 뽑아 쓰는 게 이익이다. 뭐 이게 뭐 당연하겠죠. 그럼 옛날에는 안 그랬냐? 옛날에 다 신입 사원 뽑아가지고 교육 훈련 시켜서 일 시킬 때 이때는 그러면 그 경력직을 뽑는 게 그러면 더 유리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죠. 당시에도 경력직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신입 사원들을 많이 뽑았냐? 이것도 이제 일종의 악순환인데, 당시에는 일단 취직하면 기본적으로 정년 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력직 뽑으려도 이미 다른 회사에서 잘 안 나와요. 서로 그렇게 체계화돼 있으니까 경력직 뽑는 게 쉽지 않고, 근데 할 수 없이 당연히 신입 사원을 청년들 뽑아서 일정 기간 교육시켜서 이제 제대로 된 업무에 투입하는. 그때까지 약간의 비용이 나겠지만 또 다시 제대로 된 일을 하면 또 성과가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깨진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종신 고용, 정년 보장 이게 잘 없어요. 기본적으로 종신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조합 이슈가 있죠.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필요할 때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거나 아니 전환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쓸 거라도 일단은 뭐 한 2, 3년 계약으로 연 계약으로 계속 갱신하는 방식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쉬워지니까 그러니까 경력직을 뽑는 게 또 쉬워지니까 다 이렇게 다 전환을 해가지고 청년들은 이제 길에서 스스로 상당한 경력과 실력을 쌓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구조적으로 정규직 취업을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는 문화. 과연 그러면 훈련된 사람을 뽑는 것이 반드시 기업한테 유리하냐? 사실 불리하다고 해요. 기업 입장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소속감이 없어요. 내 회사가 아니에요. 나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뭐.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내가 성과를 내가지고 그 회사가 잘 돼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이게 생산성이 사실 올라가지 않는다. 일본은 여전히 종신고용이 주류라고 지금 들었는데 저는 그렇다고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졌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상당 정도 토론하고 논의해서 필요한 것들은 서로 수용하면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부 장관님 말하기 되게 어려울 텐데 청년 고용을 지금 어쨌든 몇만 명 해주겠다고 지금 이제 하는데 이게 지속되려면 기업들이 손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손실을 어떻게 보전해 줄 거냐. 교육훈련을 기업들이 대신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돈으로 정부 재정으로 다 교육훈련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업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기업들이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든지 어떤 경제적 혜택을 줘서 손해가 안 나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부터 말 많이 안 할 테니까 많이 하세요.